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잭슨 홀 연설의 여진이 참 크긴 큰 것 같습니다. 증시도 비트코인도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한 채 여전히 빌빌거리는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에 마감을 한 가운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2만 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만 달러 주변으로 아주 좁은 박스권을 만든 모습인데 이 범위를 언제쯤 돌파해낼 수 있을지가 1차적인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시장 주변을 감싸고 있는 제반 환경은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국채 금리는 치솟으면서 주가를 압박하는 역할 톡톡히 했고 달러화는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2002년 6월 이후에 달러 인덱스는 최고치를 경신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의 움직임을 압박하는 요인들이어서 바라보고 있으면 상당히 짜증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과 함께 기존의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역시 상당한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을 전폭적으로 밀기로 한 비트메인의 자회사이자 세계 최대 채굴풀인 엔트풀은 수수료 제로를 강조하면서 이더리움 채굴자들에게 뻐꾸기를 아주 강력하게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드포크될 예정인 채굴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가격이 18달러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모양새가 참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정말이지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소식이 하나 더 더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디자인 컨설팅 기업 비트렉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새로운 서비스의 목표는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웹3 비즈니스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리플의 움직임이 좀 더 눈에 띄는 것은 같은 날 스냅챗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웹3 팀을 해체했다. 이런 소식이 함께 더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XRP 홀더로서 이 웹2 기업과 웹3 기업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에 대한 현실 그리고 이에 대한 추진력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뿌듯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시장 이슈를 분석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요즘 같은 때는 다소 좀 많이 기운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중심을 잡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인컴샤크가 투자 전략을 수정했다라는 소식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좀 됐는데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서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다소 터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9월 이 한 달 동안 잘 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면서 여전히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2만 10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고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2만 23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참 갈 길 정말 멀구나 이런 상황이 참 올해도 이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오른 25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해서 40% 아래로 내려선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힘이 꽤나 빠져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이 19,170달러를 지지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것은 비트코인이 좀 더 높은 저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비트코인이 19,000달러 지지만 확실히 받아준다라면 200주 이동평균까지 다시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200주 이동평균선은 현재 23,0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모든 강세 랠리의 기본 조건이 200주 이동평균선의 지지였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게 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익명의 분석가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이 크게 망가진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부근에 자리한다는 것은 내게는 어메이징하게 느껴진다. 이제 겨우 12년 된 새로운 자산이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된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꽤나 인상 깊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일 1000달러씩 비트코인을 매수하기로 했던 계획에 변경이 생겼다라고 밝혔는데
그는 자신의 매수 기간을 10월 1일까지로 한 달 앞당기고 대신 매일 $1,000가 아니라 $2,000씩 매수할 것이다. 나는 9월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에 좀 더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투자 내역서도 함께 공개했는데 총 투자한 게 3BTC, 평균 단가는 $21,837입니다. 마이너스 8% 수준의 수익률을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그의 말처럼 9월이 의미 있는 매수 타이밍으로 평가받게 될지 사뭇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정도 확신이 있어야 마음 편하게 시장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이 전체 시장을 이끈다, 전체 마켓이 좀 더 반등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빠르게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앞서 또 다른 트윗을 통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더리움 중심의 시장 견인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더리움은 지분증명 전환의 달, 그러니까 9월로 접어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매우 강한 바운스를 보이면서 비트코인보다 더 무거운 상승세를 보인다. 이런 흐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더 BTC 비율이 0.075 위에서 유지돼야 하고 다음 목표는 0.1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더 BTC 비율은 0.078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더 큰 퍼포먼스를 이전에 비해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뭔가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과 더불어서 과연 이더리움 채굴자들은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나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비트메인의 계열사이자 세계 최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마이닝풀 엔트풀이 이더리움 클래식 지원을 위해서 $10,000,000를 투자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직접 이더리움 클래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면서 돈을 쏟아붓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며 꽤나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지난 7월 27일이었습니다. 채굴 이더리움이 하드포크 되든 말든 우리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밀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었고 미국에서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 실버트가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과 관련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 같은 입장을 직접 밝히면서 지원 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에서 세력급으로 불리는 업계 핵심 기업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의 손을 들어줬던 겁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 배경이 자리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엔트풀이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 수수료를 안 받겠다, 재료 수수료 이벤트 열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참 짱구를 열심히 굴리고 있는 게 9월 한 달 동안 제한적인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머지가 현재 9월 20일 전후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제 더 고민하지 말고 이더리움 채굴자들은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로 전환합시다, 이렇게 지금 뻐꾸기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어느 정도 전환을 했는지,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더리움 해시레이트가 6월 초부터 조금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이더리움 클래식 해시레이트는 올 초 대비 2배 수준으로 상승을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는 모습까지 일시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으로 결판이 날지, 이 판때기가 짜여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분위기 아주 나쁜 건 아니다, 사실 좀 괜찮다, 이 정도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아주 재미지면서도 큰 의미 부여가 가능한 소식 더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리플을 바라볼 때 제일 반가운 지점이 국경 간 송금이라는 기존의 엄청난 혁신과 더불어서 이걸 훨씬 뛰어넘는 블록체인 전 영역으로 리플이 확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XRP 레저가 NFT 플랫폼으로 진화하거나 게임파이 구현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가능했던 건데 이번에 전해진 소식은 조금 더 전폭적입니다. 직접 웹3 기업에 뛰어들면서 다가올 새로운 세상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한 나름의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고, 더불어서 리플 나름의 야심이 이번에 한풀 더 벗겨진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이 이번에 파트너십을 체결한 곳은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디자인 컨설팅 기업 비트렉스입니다.
XRP 레저를 중심으로 웹3 디자인 랩을 구축하는 게 핵심인데, 이 랩 연구소의 목적은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웹3 비즈니스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뭔가 디테일하게 잡히진 않는데, 이 연구소의 고문으로 활동하게 되는 타카히토 르구치의 경력을 보면 리플이 지금 뭔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디오 메타버스의 설립자인데 2008년에는 도쿄 기반의 증강현실 스타트업 톤키닷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증강현실과 메타버스, 결국 리플은 지금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웹3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리플의 이 같은 시도가 참 무섭다 싶은 것은 지금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주력하고 있는 메타버스 세상의 1차적인 고객, 소매 고객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들을 1차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리플은 비즈니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 세상을 구축하겠다라는 의도를 아주 짙게 깔고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어서, 지금 국경 간 송금을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의 연장선으로 메타버스 역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하려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 기업을 타겟으로 설정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잘 알고 계시듯이 리플은 일본 SBI 그룹과 아주 긴밀한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SBI는 리플랩스의 초기 투자자이면서 지금도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부 투자자이고, 동시에 리플의 아시아 확장 전략의 거의 모든 에이전시 역할을 SBI 리밋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플 입장에서는 일본 시장에서 일을 한다, 이런 것은 SBI라는 든든한 후원자의 등발을 믿고 기댈 곳이 있다, 이런 의미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리플의 시도가 더 눈에 띄는 것은 같은 날 이 스냅챗의 운영사 스냅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웹3 팀을 해체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스냅의 웹3 책임자인 제이크 샤인만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회사의 구조조정 결과 웹3 팀을 해산하기로 했다. 웹3 팀은 지난해 디지털 라이선스와 AR 연구 개발을 위해 구축한 팀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장 감소폭이 커지면서 전 직원의 20%를 해고하겠다, 이렇게 밝히더니 성장 비전이 가장 짙은 분야의 팀을 아예 공중분해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유망한 웹2 기업으로 꼽히는 한 곳, 이 스냅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경 간 송금과 관련해서 가장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 리플이 과연 새로운 블록체인 웹3 시대에 어떤 포지셔닝을 취하게 될지는 XRP 홀더로서 정말이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궁금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시장 상황이 다소 어렵고 지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세보다는 비전에 좀 더 방점을 찍는다라면 중장기 투자자로서의 스탠스를 유지하는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